LG전자가 금요일 로봇주들이 오전장부터 강반등을 나오는 시점에 올려치는 듯 하다가 제자리에 멈춰버리니까 많이들 속상하셨죠. 왜 이놈만 약한 것인지, 도대체 언제나 갈 것인지, 저 전세 역전이 말한 대로 정말 올라갈 수나 있을 것인지 말이죠. 이런 여러분들의 궁금증들 이제 월요일을 준비하는 영상으로 한번 샅샅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빨갛게 역전시켜드릴 전세역전입니다. LG전자가 오늘 왜 이렇게 약했느냐? 로봇주들이 반등이 나왔던 부분들은 사실 오랜 시간 동안 조정이 나온 낙폭 과대주들의 반등세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LG전자는 왜 약했냐? 그리고 언제쯤 올라갈 것이냐죠. 이 부분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최근에 제 행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SK하이닉스가 이 247만 원을 찍고 밀릴 때는 구독자분들 갖고 계시면 관리를 해보자 매도를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난데 LG전자 같은 경우는 갖고 계신 분들, 추가 매수하시는 분들,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이라면 자 어금니 깨물고 당장 감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하면서 20만 원대 제가 말씀드렸어. 어디? 세력 단가선에서 매수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LG전자가 지금 세력 단가선에서 우리가 매수를 해가지고 녹색선 구간이죠. 최저점을 일단 잡은 상태에서 반등을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 매수를 하신 분들은 그만큼 단가를 낮아졌을 거예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나스닥을 함께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거고, 두 번째로 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걸 목표가를 가지고 1차 목표가 고가에서 우리가 매도를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세력들이 정해놓은 가격들을 가지고 우리가 매매를 하는데 1차 목표가 위로 올라와서 오버슈팅이 나왔다. 이 오버슈팅이 10% 정도 나왔기 때문에 아래쪽에 이 매집 구간부터 10% 정도 오버스팅이 또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세력 단가선이 두 개로 있는데 아래쪽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를 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죠. 즉 우리가 길을 가다가 발을 헛디뎠는데 냇가에 발을 젖은 거예요. 그러면 발을 얼른 빼가지고 다시 위로 올라와가지고 이 구간을 회복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발이 좀 말라야 움직일 수 있겠죠. 왜? 지금 철퍽철퍽 거리는 거니까요. 물에 젖어서.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 세력의 관리선 구간 근처 부근에서 25만 원 부분, 이 부분에서 지금 윗꼬리를 달면서 저항을 만들고 여기 구간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쌍바닥 타점 나오고 올라가는 시나리오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추가 매수 타점도 보고 있다. 아직 못 사신 분들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그 부분들의 타점까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죠. 왜 SK하이닉스는 매도를 얘기하면서 LG전자 같은 경우는 이 저점 구간이라고 해서 빠진 구간에서 매수를 말씀드렸냐. 시장이 빠지면은 LG전자도 빠질 건데 하이닉스가 빠지면 시장이 빠지는 게 아니냐는 거죠. 이 중요한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 하나 꼭 한번 눌러주시고 가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최근에 나스닥을 봤을 때 이렇게 급락이 떨어졌습니다. 이 급락은 이제 금리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AI 반도체 회의론이죠. 그리고 오늘 반등이 나오고 지금 연속적이 나오고 있는 부분은 전쟁 이슈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던 건 금리 같은 경우는 FOMC가 끝나고 나면 변동성이 있을 수 있지만 정리되는 관점이에요. 변동성이 있지만 오래 가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전쟁 이슈 지금 단기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지만 이 전쟁이 시장을 끌어올리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오히려 조정을 줄 확률이 높겠죠. 왜냐하면 이 전쟁이 그동안 여러분들 많이 보셨지만 시작하거나 끝할 때 많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시작할 때 그 순간에만 급하게 움직였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 전쟁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시장이 크게 변화되지 않아요.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는 AI 반도체 회의론이라는 거죠. 회의론이라고 하는 거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만큼 뭔가를 뽑아내지 못하니까 회의가 드는 겁니다. 그런데 브로드컴의 실적이 나오고 이렇게 급락이 떨어진 건데 그렇다고 해서 브로드컴의 실적이 나온 게 안 좋으냐? 그것도 아니죠. 100점 만점에 95점에서 98점을 받은 건데 그걸 시장의 기대치가 워낙에 높다 보니까 하락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회의론이라는 건 계속적으로 있어 왔어요. 근데 그게 이번에 나왔다라는 거고, 자 그러면 회의론이 끝나려면 이 구간을 돌파해서 올라가야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반등을 주고 있는 건 전쟁 때문에 반등을 주기 때문에 이 회의론이 없어진 건 아니죠. 그래서 전쟁의 이슈를 제외하면은 지금은 조정 구간이 일단 유지가 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저는 여기 이 회의론으로 집중해서 봤을 때 역사적으로 회의가 있는 부분들,
메타가 처음에 나왔을 때 1년 동안 못 갔던 이유도 이 회의론 때문에 밀린 거거든요. 지금 AI 반도체가 아무리 성적을 좋게 내더라도 실적이 나오지 않는 한 위로 바로바로 올려치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의론이라고 하는 건 또 아래쪽으로 빠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안 좋다라고 증명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빠질 때도 느물느물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시장은 올라가기에는 힘들고 빠질 폭은 있지만 그게 급락이 떨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AI 반도체가 리밀리밀 빠지는 국면이고 유동성이 워낙에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반전도 나올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만약 고점에서 밀려 내려오면서 조정을 준다면 여기서 차익 실현된 돈이 어디로 갈 것인가에 우리는 집중해야 돼요. 첫 번째로 본다면은 지금 돈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이렇게 회의가 든 거기 때문에 실적은 나온데 저평가인 종목이거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앞으로 병목 구간에 있는 종목이어야 됩니다. 시장이 앞으로 가야 되는 필수 요소들에 있는 종목들, 지금 로봇이나 AI 데이터 센터나 전력이 엄청나게 필요하고 이게 아직도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SMR 쪽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 조정 국면에서 잡아봐야 되는 종목이라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병목 구간에서 나오는 부분은 액추에이터인 이 로봇의 LG전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거를 또 시장에다 접목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장이 하락을 지금 예상을 하고 조정이 어느 정도 나온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하락했을 때 반전이 나오는, 지금은 AI 데이터 센터에 삼성 닉스 때문에 지금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높지만 다른 종목들은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상태죠. 그러면 반등이 언제가 될 거냐 해서 제가 옵션 만기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그 반등 후에는 첫 번째 반등은 어떻게 나오냐면 낙폭 과대주가 첫 번째 반등이 나오고 그 다음번엔 주도주 순환매가 나옵니다. 그리고 안정화가 되고 수렴이 끝난 상태에서 안정화가 되면 주도주의 재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시장에서 지금 봤을 때 낙폭 과대주라고 본다면 어느 종목들이 많이 빠졌습니까, 여러분들? 조선 쪽이 그동안 많이 빠져갖고 조정을 줬었고요. 로봇 쪽도 많이 조정을 줬었고 바이오 쪽도 조정을 줬었죠. 바이오 그저께 반등을 하면서 최근에 좀 올라오고 있고요. 로봇 오늘 강하게 올라왔죠. 조선주, 하나오션 반등 나오고 있죠. 하단에서 끝나는 첫 번째 구간에서는 이런 낙폭 과대주가 올라오고 그 다음엔 주도주 순환매입니다. 이 주도주 순환매가 뭐냐? 바로 직전에 강했던 강테마인데 LG전자 당연히 포함이 되겠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영상 남겨드리고 있는 거 보시면 대한광통신도 쌍바닥 구간에서 지금 오늘 20%까지 올라왔었고요. 우리기술 시간에 밀렸지만 종가 갑자기 상한가까지 올라왔죠.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올라왔던 종목들, 대우건설도 오늘 이 위까지 올라와서 지금 조정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들이 아직도 밀리고 있는, 왜 올라왔는데 끝까지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LG전자도 동일해요. 세력 관리선이 지금 하락으로 꺾여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하락으로 꺾여 있는 부분이 지금 꼬여져 있잖아요. 위로 올라갈 때는 이렇게 발산이 됩니다. 이격이 벌어지면서 올라가는데 꺾일 때는 이렇게 데드크로스가 날 거고, 이 데드크로스가 돌려 나오려면 주가가 쭉 갑자기 올라오는 엄청난 상승이 나와야 되는데 그 상승은 지금 나올 부분이 아니죠. 시장 부분이니까. 이건 개별 이슈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거고, 시장 때문에 올라오는 순환매, 주도주의 순환매라면 이것도 올라왔다가 이렇게 자리 잡고 올리고, 다른 우리기술이라든지 다른 종목들도 다 마찬가지로 올라오기 때문에 첫 반등은 그래도 웬만큼 강하게 나오나 그 부분에서 지지를 받는 흐름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조정하는, 즉 상승이 나오면 수렴하고 발산, 이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LG전자도 지금 보시면은 최근에 엄청나게 세력이 갑하게 밀었고,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격대도 지금 깼다가 올라오는 겁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 세력들이 들어온 돈으로 만들어 놓은 가격대에서 매매를 하는데, 지금 일단 오늘 아랫골이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구간을 지지를 받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LG전자를 판단함에 오버슈팅이 나오고 바로 튕겨 올라온 겁니다. 여기서 바로 세력 관리선을 한번 위로 올라와 가지고 눌려주는 이 수렴 형태가 나온다면 이 부분에서 방향성을 빨간 선을 돌리는 세력 단가선을 돌릴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지금 AI 반도체가 지금 마지막 불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AI 반도체가 불꽃을 내고 있기 때문에 LG전자가 반대로 지금 반전세가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오늘 반도체 주식들이 엄청나게 급등도 많이 하고 장중에 상한가를 간 종목도 있었지만 저는 직전 고가를 높이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LG전자를 그동안 우리는 매수를 해가지고 모아갈 거고, 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도주 순환매가 나오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반전을 노릴 수 있는 종목이 LG전자와 기존에 강했던 SMR 이런 종목의 주도주 순매매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시장이 어느 정도 박스권의 흐름을 만들어가는 삼성전자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2차 목표가 구간에 위에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 말고 SK하이닉스를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 LG전자도 같이 볼게요. 이 구간에서 보시면은 세력들이 이렇게 돈이 들어오면 우리는 이 돈으로 어디까지 올릴지 판단하잖아요. 그런데 SK하이닉스가 여기서 올라왔다가 보시면 자, 두 번째는 박스권입니다. 여기 위로 올라가지 못하면 아래쪽으로 다시 밀리는 박스권을 만들거나 매집 중이에요. 여기서 버텨주면. 세 번째가 돌파하면 제가 뭐라고 그러죠? 트리거라고 합니다. 트리거가 돌파가 되면 1차 목표가가 와요. 그러면 이제 빨간선 기준으로 계속 홀딩을 하거나 1차 목표가에서 분할 매도하고 빨간선에 다시 잡든지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해왔기 때문에 LG전자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2차 목표가가 왔다. 그래서 밀린 부분이기 때문에 조정을 좀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LG전자로 다시 돌아가서 볼게요. 우리가 같은 맥락으로 여러분들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이번 파동은 바로 직전에 들어온 여기에 돈으로 우리가 움직이니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매집이었고 빨간선 유지가 되고요. 단가선이 그리고 돌파 1차 오버슈팅 10% 나오고 밀린 거죠. 그러면 지금 이 매집 구간을 깨지게 되면 박스권이니까 17만 원대까지 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만 그래서 제가 어금니 깨물고 이 자리는 오버슈팅이니까 매수를 말씀드린 거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역회된 숄더 패턴으로 빨간선 위에만 노는 상황이 다음 주에 연출이 된다면 LG전자가 그 구간에서는 반전세를 유지될 거라고 보는 거고 만약에 AI 반도체 종목들이 월요일 날이라든지 다음 주 화요일 날도 그렇게 크게 빠지지 않는다. 좀 잘 버텨주는 것 같고 LG전자가 좀 약하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거는 수렴 형태로 가는 겁니다. 결국에 박스권을 까는 이 위로 이런 식으로 이평선 위로 주가가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 그러지 않고 이 앞에 우리 올라왔을 때 보이시죠? 처음에 12만원, 13만원 올라왔을 때 올라왔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깔잖아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자리를 잡는 즉 빨간선 위로 올라와가지고 자리를 잡아주면 여기서 또 매수나 추가 매수 타점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물려있는 분들은 제가 쌍바닥이 나오면 타점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신규 매수하신 분들은 또 그 타점에서 같이 들어가도 되지만 이제 물량을 싣거나 나중에 또 한번 올라오면은 한번 매도하고 다시 잡기로 했잖아요. 그죠? 돌리려면 한 번에 쭉 여기까지 신고가로 바로 다이렉트로 드는 게 아니고 이 전체 파동에서 반등이 나오고 트리거 구간에서 수렴하다가 올라올 거니까 트리거 구간을 돌파했다가 밀리는 구간이 이 퍼센티지에서 단가를 관리해야 되거나 단기 차익을 챙기고 다시 잡고 가야 된다는 거죠. 이런 파동이라고 하는 게 앞으로 뭐 잘 갔던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한번 눌림이 주고 내려오게 되면은 이 세력이 단가선에서 쌍바닥을 만들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LG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반전이 한번 나오면 우리가 한번 차익을 실현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잡는 그런 관계로 우리가 유지를 한다. 이런 전략으로 본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LG전자가 현재 구간에서 추가 매수라든지 신규 매수를 아직 못하신 분들은 다음 주에 그 타점이 나올 수 있고 매도는 일단 빨간선을 돌파하면서 좀 전에 말한 트리거 구간이 왔을 때 한번 정리를 해주고 다시 잡는 그런 트레이딩이 한 번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최근에 지금 무서워가지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때 못 잡으신 분 많습니다. 만약에 추가 매수가 필요하시다면 이번 타점 놓치지 말고 한번 잡아보시면 좋겠고 그날도 제가 영상 남겨드리니까 참고하셔가지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영상은 저녁에 올라가니까 장중에 실시간 매수매도 타점은 우리 구독자분들과 문자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장중에도 LG전자 계속 살펴보다가 매수 타점의 신호가 딱 뜨면 놓치지 않게 바로 연락드릴 겁니다. 매도 타점도 마찬가지고요. 이 타점의 신호 놓치지 않고 함께 대응해 보실 분들은 아래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4407-6279로 역전이라고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 2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번호 저장해 두었다가 매매해야 될 그 순간에 문자 메시지로 가격과 비중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든 보유자분들이든 저 전세 역전의 타점을 한번 보시고 본인의 생각과 다르다면 스스로 한 번 더 검증해서 더 완벽한 전략 만들어 보시고요. 본업 때문에 실시간 대응이 어려운 분들 계실 거예요. 세력의 마지노선을 제가 문자와 함께 첨부해 드리니까 흔들게 당하지 마시고 대응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수를 잘해서 우리가 매도하는 타점이 나오는 경우에 우리가 그동안 매매했던 방식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앞에 우리가 11만 원대 매수를 해가지고 왔을 때도 이 세력들이 정해놓은 이 가격들을 가지고 한가선 구간에서 전쟁 구간에서 매수를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나서 올라오니까 어떻죠? 지금 두 번째 파동도 마찬가지죠. 두 번째 매집 그리고 1차, 2차 나오면서 고가 나왔으니까 매도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이런 부분도 제가 말로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LG전자가 지금 11만 언더 구간에서 매수 관점으로 보자라고. 왜? 이번에는 세력 단가선이 12만 원이었기 때문에 그 자리 아래면 싸다라는 거예요. 더. 그래서 3월 13일 날 매수를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2차 꼭대기에 왔으니까 고점 세력이 정해놨다고 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5월 15일 날 그래서 매도를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밀렸을 때 여기죠. 세력의 관리선 구간의 지지를 받고, 그러면 우리가 또 매수 관점으로 보는 자리니까 이 부분에서 또 매수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 최고점 구간인 46만 7,500원을 찍고 타점 신호가 나오니까 매도를 한 거예요. 매수는 또 역시 마찬가지로 아래쪽 세력 관리선에서 지지를 받고 쌍바닥을 만드는 부분에서 매수를 한 거죠. 이번에 이 모양도 제가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차트로 보시면은 아래쪽에 올라오는 이 그림, 여기서 보시면 LG전자 그림이랑 지금 똑같죠. 이렇게 종목마다 특성이 있다라는 것도 생각을 하시고, LG전자가 그래서 제가 빠질 때 지독하니까 쌍바닥 확인을 계속 매수하자고 해가지고 확인해가지고 매수하자고 한 거죠. 안 그랬으면 이 빨간 선에 또 매수를 했을 건데, 보시면은 우리가 이 타점 신호 창입니다. 타점 신호 차트에서 보시면 쌍바닥이 계속 안 나옵니다. 바닥이 깨지고 여기도 깨지고 여기도 깨지니까 매수할 타이밍이 안 나오니까 이 회색 구간에서는 계속 우리는 그냥 관망하는 거죠. 그런데 이 구간에서 우리가 원하는 세력의 단가선에 왔고 쌍바닥에 나왔으니까 저점 매수로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번에 이제 돌파하는 타점 구간이거나 쌍바닥을 맞는 타점이냐면 그때 우리는 매수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 타점이 나오는 신호 놓치지 말고 함께 해보실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역전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겠고, 우리가 이번에 매수를 잘해서 앞으로 끌고 가면 또 어떤 식으로 매도를 할 것인지 예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우리가 지금 분석하고 있는 종목 어떻게 고점에서 팔 것인지 매매 방법 알려드릴 건데, 먼저 간단하게 제 소개를 좀 드리면, 테스트 6개월간의 362%대 주인공. 과거 SBS 실전 수익률 대회에서 입상한 적이 있습니다. 제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오늘 말씀드릴 매매 방법이 이때에도 똑같이 했었기 때문에 검증된 방식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여러분들의 수익에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하니까요. 차분하게 끝까지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 매매 방식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좋은 종목을 골라가지고 상승하는 국면에서 세력 단가선이나 세력 관리선에서 매수를 합니다. 즉 녹색 선이나 빨간색 선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빨간색 선이 깨질 때까지 보유하는 겁니다. 깨지면은 매도하는 방식인데, 이게 첫 번째로 추세 매매라고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우리가 매도를 할 때 쓰는 방식 중에 하나인데, 앞에 이런 식으로 상승이 강하게 나오고 세력들이 돈을 들여서 이렇게 파동을 만들어내면 목표가가 그 다음부터 잡힐 수가 있는데, 이 구간에 1차 목표가나 2차 목표가 구간에서 이탈 시그널이 난다면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도 타점과 함께 영상 남겨드리는 거예요. 제가 채널에 추천드렸던 종목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 먼저 대우건설.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제가 2월 달에 5,000원대에 추천을 좀 드렸습니다. 우리기술과 같이 추천을 드렸는데, 이때 대우건설은 건설주 막 빠지고 안 올라간다. 그리고 부동산 PF가 문제가 많고 부실이다라는 이야기도 많았습니다. 이때 또 대우건설 증권사 목표가가 달랑 5,800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사실 대우건설을 제가 말씀드린 건 우리기술과 같이 추천드리듯이 원전이라는 거였죠. 세계 이제 전력난이 심해지는데, 그래서 다른 걸로 감당이 안 되니까 원전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돈은 언제나 최대 결핍 구간으로 흐릅니다. 시장도 받쳐주고 실적도 저는 턴어라운드가 가장 좋아하는데, 대우건설이 턴어라운드 구간에 있었고, 이때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미공개 자료를 좀 미리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자료를 봤는데 AI 데이터센서 관련해가지고 슈퍼사이클 원전 유력하다면서 대우건설을 이야기했고, TF 같은 경우는 의도된 역발상 연막이다. 그래가지고 증권사 목표가 구간에서 멀티플 3배는 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최소 여기서는 2만원대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2만원대 올라가면 이번 시장에서는 신고가 가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때 대우건설 2월 3일입니다.
2월 3일 날 원전주로 같이 재평가다 리레이팅 된다고 하면서 빨간색 선이죠. 우리 관리선 구간에서 5,000원대 매수를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리고 나서 최근에 이제 경고까지 들어가는 구간에서 좀 대응하는 부분에서 분할 매도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계속적으로 관리는 해왔다라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관리를 했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앞에 있는 구간에서 세력들이 들어온 이 돈이 있으면 그 다음번에 목표가를 우리가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보시면 여기서도 이 앞에 이 돈이 들어온 파동을 가지고 그거 보면, 자, 보시면 세 번째를 돌파하고 나서 1차 목표가 구간이 나오죠. 목표가 구간에서 이탈이 나오는 구간이니까 매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경고 이슈까지 있기 때문에 매도에 좀 더 단기적인 눌림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고, 그리고 나서 또 지금도 아직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다른 종목으로는 그 다음번에 이제 LG전자. LG전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엄청나게 핫하죠. LG전자 같은 경우도 11만원 언더대 매수를 해가지고 이 구간에서 분할 매도하고 또 다시 잡고 지금 현재 가져가고 있는 과정인데, LG전자도 실적이 서프라이즈죠. 시장이 지금 받쳐주는 피지컬 AI까지 지금 붙어버린 상황이고, 이것도 재료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LG전자도 보시면은 제가 11만 언더 구간에서 매수 관점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서 10만원 아래는 오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LG전자 제가 또 보는 게 세력의 매집 가격입니다. 이 매집 단가선이 있으니까 이 매집 가격이 이때 12만원이었는데 11만원인 거예요. 그럼 10만원은 안 깨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11만 언더에서 매수하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최근에 15일이죠. 최고가를 찍었던 날에 제가 분할 매도 정도를 말씀드린다라고 해서 타점을 드렸고, 그리고 다시 17만원대는 깨지 않을 거라고 봤다라고 하는데, 여기도 세력 매집가가 17만 800원이라고 적혀 있죠. 이 매집가 위에서 지지를 받고 17만 5천원 지지받고 쌍바닥을 만드니까 이 구간에서 타점이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걸 매도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이제 세력들이 돈이 들어왔죠. 엄청나게 이렇게 큰 종목이 20% 넘는 상승을 만들면서 엄청난 상승을 보였는데, 그러면 또 여기서 봤을 때 세 번째 돌파 나오니까 1차 목표 나오죠. 그리고 바로 2차까지 올라가면서 이탈이 나오니까 매도 사인이 나갈 수 있는 거죠. 이것도 단기간에 100%가 수익이 나는데 40%가 떨어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구간에 빨간선 매수하니까 또 바로 30%가 날 수 있었던 거죠. 빠르게 한 종목만 더 보면은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도 보시면 6, 7천원대죠. 지금 3월 24일 날 매수를 말씀드렸어요. 이것도 시장이 지금 최대 결핍이죠. 광통신이. 그리고 실적 턴어라운드 구간이었고요. 이것도 재료가 있었고요. 그래서 매수를 말씀을 드렸었고, 최근에 경고까지 들어가는 3만원대 매도 타점을 한번 잡아야겠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구간에서 분할 매도도 한번 말씀을 드렸고, 보시면 대한광통신도 앞에 이런 식으로 세력들이 들어온 돈이 있으면 우리가 이거 가지고 관리를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 이 구간에다 보면은 1차 나오고 2차 나오고 이탈 나오니까 매도 뜰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또 빨간 선 오니까 이 구간에서 지지 확인하고 매수를 할 수 있었다. 그러면 이렇게 쭉 들고 가는 것보다 이 하락의 압박이나 심리적인 고통을 피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관리를 해가면서 수익을 이렇게 먹고 이렇게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겁니다. 유튜브 많이 보셨겠지만 세력의 수급이랑 가격의 수치까지 정밀하게 타점 잡아주는 영상 보신 적 없으실 겁니다. 매수할 때 제대로 들어가면 매도는 알아서 따라오는 법입니다. 이 매매 타점 장중에 실시간으로 같이 대응하실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 010-4407-6279로 역전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고 타점이 도움된다 생각하시면 전세 역전 영상 공유하셔서 추천도 해주시고, 가까운 분들과 같이 공부하시면서 수익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종목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